2018년도 제2회 중졸검정고시 과학 풀이합니다. 1번 그래프는 직선 운동하는 물체 A부터 C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나타냈는데요. 이때 속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속력 같은 경우에는 시간분의 거리죠. 자, 그것은 X축분의 Y축이 되기 때문에 기울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를 비교하게 되면 속력을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기울기가 가장 큰 것이 속력이 가장 빠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속력이 가장 느린 것은 뭐가 될까요? C가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물질의 특성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볼록 렌즈에서 빛이 굴절하는 모습인데요. 자, 일단은 볼록 렌즈 같은 경우에는 볼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하게 생겼죠. 자, 그 다음에 빛이 굴절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뚱뚱한 곳으로 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자, 여기가 두껍죠, 그죠? 여기가 두껍기 때문에 이쪽 가운데 쪽으로 빛이 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한 점이 모이게 되는 3번이 이런 현상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오목 렌즈죠. 가운데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데, 자, 뚱뚱한 쪽으로 휜다라고 했으니까 더 두꺼운 쪽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퍼지게 된다라는 것이 오목 렌즈의 특징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평면 거울에 비친 시계의 모습인데요. 평면 거울에 비쳤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좌우가 반대가 되어버렸죠. 자, 그런데 이거 시각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초등학생이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은 3시가 되겠죠. 00분. 그리고 5번 그림과 같이 사람이 100N의 힘으로 물체를 밀었지만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대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1은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겠죠. 자,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근데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생겨야 돼요. 근데 힘을 아무리 많이 줬어도 이동거리가 0이 되기 때문에 0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전기 회로도에서 저항 아래 소비 전력을 물어보고 있는데, 전력 같은 경우에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전류 곱하기 전압입니다. IV예요. 자, 그럼 I는 1A, 그리고 V는 6V가 되니까 정답은 6W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인공위성에서 내보내는 신호를 수신해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네, GPS가 되겠죠. 네, 말 그대로죠. 네. 그 다음에 8번 변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압력을 가했을 때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요. 지금 부피는 줄어들었죠. 그리고 분자 사이의 거리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분자의 충돌 횟수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의 상태 변화를 물어보고 있는데,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 외워주셔야 되겠죠. 응고가 되겠습니다. 자, 기화 같은 경우에는 액체가 기체, 그리고 승화는 기체가 고체 혹은 고체가 기체, 그리고 액화 같은 경우에는 기체가 액체가 되는 현상이다라는 거, 상태 변화는 꼭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10번입니다. 소금과 모래가 섞인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얘 걸러주는 거죠. 여기 거름 종이를 써서 걸러줍니다. 자, 그러면 물에다가 만약에 녹이게 됐으면 소금이 쭉 녹아가지고 이렇게 통과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걸러지는 게 모래가 되겠죠. 이것은 용해도 차이입니다. 용매에 따라서 모래는 안 녹고 소금은 녹는다라고 하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거고요. 이때 3번 같은 경우에 분별 증류 장치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마그네슘 3g을 공기 중에서 연소시켰더니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5g이 생성되었대요. 질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이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이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그네슘과 산소를 더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A는 2g이 되겠죠. 12번입니다. 묽은 염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주면서 혼합 용액의 온도를 측정을 했어요.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면, 중화 반응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는 물과 열이에요. 자, 그럼 열이 만들어질 때 중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최대로 발생한 그 지점이 되겠죠. 중화 반응이 가장 최대로 일어났을 때, 자, 그러면 그때가 이제 온도가 가장 높은 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다음 중 중성인 원자가 한 개의 전자를 얻어서 형성된 음이온을 물어보고 있어요. 만약에 원자를 A라고 가정을 한다면 전자 하나를 얻었을 때, 그러니까 전자라고 하는 건 음전하죠. 자, 음전하를 하나를 얻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하나짜리가 여기 붙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3번 플루오린 이온이 되겠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하나짜리입니다. 그러면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겠죠. 그리고 마그네슘 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리고 황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얻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물이 이동하는 통로 그러면 물관, 그리고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하면 체관이 되겠죠. 자, 이 두 개의 관을 합쳐서 관다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C가 되겠습니다. 관다발 조직. 그리고 15번입니다. 낮과 밤에 식물에서 일어나는 작용인데요. 이때 작용은 낮이든 밤이든 언제나 호흡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빛이 있는 낮에는 광합성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것은 호흡이 되겠죠. 그 다음 16번입니다.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그리고 플러스로 정자가 생성되는 기관을 물어보고 있어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곳은 정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요. 갑상샘 같은 경우에는 티록신, 뇌하수체 같은 경우에는 생장 호르몬이나 항인용 호르몬, 그리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런 것들도 분비하게 됩니다. 17번입니다. 무릎 반사 운동의 중추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릎 반사는 척수입니다. 꼭 외워주세요. 무릎 반사는 척수. 자, 대뇌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나 판단 이런 것들을 하는 고등작용, 고등정신작용을 하는 곳이 되겠고요. 간내 같은 경우에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소뇌 같은 경우에는 평형감각이나 몸의 운동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염색체가 사라지고 핵막이 나타나 두 개의 핵이 생기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모르더라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두 개의 핵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지금 핵이 두 개인 거는 4번밖에 없죠. 여기가 말기입니다. 자, 전기 때, 그리고 전기 중기 때는 가운데에 이렇게 배열이 돼요. 특징이에요. 중앙에 배열된다. 중기. 그리고 이게 나뉘어지면서 후기, 그리고 완전히 이제 두 개의 핵으로 나눠질 때가 말기가 되겠습니다. 전중후 말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입니다. 순종의 빨간색 분꽃과 흰색 분꽃을 교배했더니 잡종 일대에서 중간 형질이 나왔대요. 자, 중간 형질이 나왔으니까 무슨 유전? 중간 유전이 됩니다. 자, 중간 유전을 잠깐 설명을 하면요. 빨간색 분꽃. 자, 그러면 레드를 따서 RR, 그리고 흰색 분꽃, 그래서 화이트를 따서 WW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순종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거를 가지겠죠. RR 그리고 WW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교배를 하면 얘 중에 하나를 받기 때문에 RW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우성인 거 하나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분홍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빨간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가운데의 형질이 나타난다. 이걸 중간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광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석의 성질을 가진다 하면 자철석이 되겠죠. 얘는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암석의 훈황 과정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A에 해당하는 암석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암석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퇴적암, 변성암, 그리고 하나는 화성암입니다. 자,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굳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나오는 사암, 여암,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퇴적암을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이에요. 전선을 물어보고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을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전선이 만들어지는 거, 얘는 온난전선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 온난전선의 그림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고요.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모 모양, 그리고 정체전선은 두 기단의 이제 성질이 비슷할 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 예를 들면 장마전선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폐색전선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이제 합쳐지는 거. 왜냐면 한랭전선이 더 빨라서 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을 때 만들어지는 전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3번입니다. 기온과 습도에 따라서 이 기단을 분류를 했는데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속한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고온 다습한 곳이니까 B가 되겠죠. 북태평양은 B가 됩니다. 자, 여기서 A 같은 경우에는 고온 건조합니다. 양쯔강이고요. 고온 건조한 시베리아, 여기 C.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저온 다습, 그러니까 여기가 헐랭 다습한 경우에는 오호츠크의 기단이 되겠습니다. 얘네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그림 보름 동안에 우리나라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에 관측한 달의 모습인데요. 달의 모습이 계속해서 변한다. 위상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달이 공전하기 때문이죠. 달이 누구를 공전합니까? 지구를 공전하겠죠. 지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그림가는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이때 우리 은하가 여기 있대요. 우리 은하가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태양계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위에서 본 형상이 이제 요 나잖아요. 위에서 본 그림이. 자, 그러면 어디가 됩니까?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겠죠. D는 가운데, 그리고 B는 제일 팔의 끝에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C가 태양계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